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4년 4월 3일 오전장 차트 복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오전장만 현재 다루고 있는데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하루 풀타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화 PNC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그런데 우리가 이 종목들을 처음에 봤을 때 원 단위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원 단위는 상하, 이 이격폭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원짜리, 2원, 1, 2, 3, 4 이렇게 5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이제 900원 쩐주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최대한 밑에서 더 크게 흔들린다는 뜻은 뭐 우리가 기존에 정해놓고 있는 손절의 그런 이제 방책들 그런 부분들보다도 조금은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세화 PNC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고점이 예측이 되죠. 이 부분이 정고점이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지지와 저항의 중심에서 어디가 정고점일까? 이렇게 이런 자리들 가장 정고점의 가능성이 있는 지지와 저항이 선명하게 일어나고 있죠. 거래량도 발생을 하고 있고 기존의 방책대로 한다면 아주 오래전 정고점은 이런 부분들을 정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위치는 절대로 정고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딱 만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고점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저항선으로 멈추는 움직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정고점으로 나타나지 절대 이와 같은 자리들을 정고점으로 타겟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화 PN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고점이 마치 여기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특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특성이 없는데도 정고점 위치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화 PNC는 박스권이 앞서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분봉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 위치 세화 PNC의 정고점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흔들기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우, 이게 몇 프로인데요. 엄청나게 이격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게 1원 단위, 1000원짜리, 뭐 쩐주 이런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 종목은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거기다가 지금 또 하락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폭을 크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생략하든지 아니면은 폭을 크게 넓게 보면서 대응할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가 오면은 손절을 했겠죠. 손절. 대신에 이제 우리는 매수해서 끌어올라갈 때 수익 실현.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영호 DSP가 있어요. 영호 DSP도 마찬가지. 정고점을 보시게 되면은 지지와 저항선 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세화 PNC랑 똑같죠? 거래량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세화 PNC는 공략을 했지만 영호 DSP는 공략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정가를 돌파하려고 바로 상한가에 올라갔죠.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DSP 전고점 어디입니까? 가장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되겠죠. 거래량은 반드시 이 위치에서 터져야 된다. 매수 수익 실현, 매수 수익 실현. 누군가의 다른 입장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손절. 매수를 했는데 손절. 정말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과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매도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매매를 정말 할 수 있을까? 후기 한번 보십시오. 카페에 올라오고 있는 후기들을 보시면은 딱 따박 누군가의 손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누군가가 이거
전고점으로 잡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자리를 보십시오. 매도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매도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흥아해운입니다. 오늘 해운 관련주 난리가 났죠. 뭐 이유는 다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를 시장 결정가에서는 뉴스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차티스트로 전향하는 매매가 이 시장 결정가입니다. 뉴스를 보지를 않습니다. 왜? 이 위치는 뉴스가 터져야지만 돌파가 가능합니다. 정고점은 뉴스가 터져야지만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뉴스가 터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뉴스가 터져서 여기를 돌파하려고 매수세를 끌어당기려고 뉴스를 터뜨렸는데 굳이 뉴스를 검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뉴스 분석을 안 합니다. 이미 터진 상태니까. 흥하해운을 공략을 하게 되면은 1월달 위치가 나오죠. 보겠습니다. 3,000원 초반대까지 지지 과정이 이렇게 쭉 깔립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요.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정고점은 어디일까? 어디에 영향력을 받을까?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가 특출나게 나타나죠. 특출나게. 정고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 또 지지, 그리고 카오스 상태, 또 저항. 이 부분이 정고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분봉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정고점은 어디인가? 딱 여기입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는 흥하해운은 보고 있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었어요. 딱 한 번 타점, 원타점 한 번 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은 오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정고점 돌파를 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고 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었다. 만약 보고 있었다면 1분 만에 엄청나죠. 흥하해운은 이런 이제 종목이었다. 흥하해운을 못 잡은 분들은 흥하해운의 상승세를 보면서 대한해운을 공략할 수도 있었겠죠. 대한해운 차트 보겠습니다. 똑같은 정고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입니다. 이 정고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정고점에 대한 매수 타점, 이 정고점에 대한 매수 타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돌파, 매수, 수익 실현. 여기서 뭐 또 타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가장 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뽑아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뽑아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다.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었겠죠. 자, 대한해운은 이렇습니다. 다만 이제 흥하해운을 보면서 대한해운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네, 가능한 흥하해운만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성정보. 제가 이제 빗센점자 얘기를 하면서 인성정보를 놓친 거잖아요. 아쉽습니다. 정말 쉬웠는데. 인성정보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시세가 다릅니다. 여기와 여기는 시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정고점은 2월 15일이 현재 이 바닥의 시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성정보의 정고점은 어디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찝어 보십시오. 거래량을 잘 보십시오. 거래량. 인성정보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증명이죠. 여기가 전고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여기가 전고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전고점이 여길까? 애매하죠. 애매한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가를 봅니다. 크고 멋진 일본 캔들을 본 상황에서 결정가를 보니까 왼쪽 오른쪽 거보다는 중간에 있는 애가 결정가가 확실히 이격도가 작고 상당히 단단해 보이네. 여기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주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돼요. 지금 인성정보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빵!
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인성정보는 매수, 매도, 또다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3차까지 터프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신화콘텍.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파, 눌림, 돌파, 눌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도, 매도 여기가 여러분들의 매도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다면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매매가 끝난 다음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카페에 후기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전부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매수할 자리에 여러분들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고점은 많이 앞섭니다. 일반적인 정고점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자리가 누군가의 정고점이 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콘텍 야 지난번에 상승하고 다시 또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신화콘텍 과거를 쭉 보니까 눈에 띄는 자리들이 탁탁탁 있죠. 시세가 다른 거 또는 그 시세를 넘어서서 수렴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신화콘텍의 위치는 우리가 애매하다고 했을 때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결정가 위치를 잘 확인을 하세요. 결정가 위치 그리고 거래량 그러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가를 보게 되면 그 위치가 딱 드러납니다. 여기라는 거. 신화콘텍의 정고점은 여기라는 거.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은 8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와 저항을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결정까지 보지 말고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어디일까요?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는 위치들을 쭉 그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있죠. 이 근처라는 얘기예요. 이 근처가 5,500원대 근처가 우연의 일치처럼 정고점 이렇게 또 나오네요. 예측을 해도 이 정도로 가깝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되니까 터졌죠. 그럼 여기란 얘기예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여기 딱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죠. 정확하게 어떻게 됐겠어요? 돌파 맞죠? 매수 수익 실현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매매가 끝났다 치고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신화콘텍은 여기서 매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거래가 끝났겠죠. 신화콘텍. 다음 종목은 일단은 특이사항 있는 종목은 뒤로 하고 CNR 리서치 야 이거 상한가 치고 또 올라가는데 또 1원단입니다. 이격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거기다 또 하락장이면 조금 더 커진다. 우리가 뭐 하락장을 두려워하거나 하락장에 뭐 특색이 있어서 뭐 특별한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락장이면 좀 더 싸게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CNR 리서치를 보게 되면은 탁 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목들 잡을 때 주가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뭐 주가가 가로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막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고점대에 대해서 이제 좀 멈춰 있으면 여러분들이 눌러서 보겠죠. 이 종목은 어디서 사야 되지 하고 이런 식으로 딱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로 빨리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예측할 수 있는 정고점이 이 어느 순간 여기 근처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위치를. 정고점이 여기에 있다. 현재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특정 위치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보니까 정고점을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있는 캔들이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빨리 축소시켜서 분봉으로 전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디일까요?
아까 그 특정화된 위치, 그리고 거래량이 심각하게 터지는 위치, 여기에 정고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정고점, 결정가, 거래량,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좀 이해되시죠? 아, 이 안에 무조건 있구나. 이 안에 무조건 있다. 그러면 사야죠. 사야죠, 사야죠. 그래서 CNL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파, 매수, 수익 실현, 그리고 아우 많이 갔죠. 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 갔습니다. 하지만 원단이 조심해야 될 것, 이렇게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특이사항 있는 빗센전자입니다. 아,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멋진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막 등 떠밀린 매매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등 떠밀리면서 하는 매매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등 떠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떠밀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7.41%인데 애매하잖아요. 거래량도 애매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뭐든지 애매하면은 우리의 계좌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공략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는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뇌동매매가 되거든요. 빗셈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어디로 보면 될까요? 정고점. 네, 당연히 여기겠죠. 당연히 여기밖에 없죠. 지금 여기 툭 튀어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고점을 가지고 빗셈전자를 이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정고점 역할로 인해서 저항대가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는 큰 손실이 있을 자리지만 우리에게는 큰 힌트가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분봉 전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더로 나오다 보니까 등락률이 힘도 없고 거래량도 이건 뭐 터진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진짜 등 떠밀려서 들어갔습니다.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거래량 그래도 없는 거래량 쥐어짜서 거래량이 나오고 돌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저는 탈출이라고 할게요. 이건 매매 기법에 안 맞잖아요. 이런 자리는 위험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해버렸어요. 다행히 게시판에 남겨둔 사항처럼 뭐 수익권으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맞나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 요런 패턴들을 저는 뭐 그렇게 즐기진 않는데,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타점에서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모아갈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모아서 이튿날 때려버리는 이런 상황도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공략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월 2일 날 음봉으로 밀면서 정고점으로부터 거리를 쭉 밀어두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갖다가 쫙 채운 다음에 거래량을 끌어서 때려버립니다. 2024년 4월 1일 여기가 정고점이 있죠. 그러면 이 정고점은 과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지와 저항들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더 크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제이시스 메디칼의 정고점입니다. 엊그제 타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주가가 8,800원대, 8,800원, 8,9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800원 이 부분 거래량이 빵 터지니까 여기를 돌파는 이 위치, 이렇게 돌파, 눌림,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여기서 돌파, 매수, 수익 실현, 다시 매수, 2차, 3차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당연히 1차 타점. 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앞서 거래량보다는 좀 많이 나와서 정고점이 맞긴 많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이사항 종목으로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제가 또 어제처럼 장 시작 전에 글을 남겼어요.
오늘 분명히 시장 결정가 종목들이 좋을 거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매수를 일단 해야 된다라고 아침에 8시 40분, 8시 30분에 제가 글을 남겼어요. 많이들 보셨죠? 예. 조회수가 그래도 좀 몇 개 있던데. 네. 무조건 사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지금 누군가는 뭐 요즘 장이 안 좋다. 요즘 하락장이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장에 맞게끔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가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로 돈이 몰리거나 여기에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화 PNC 상한가 보셨고, 영호 DSP 상한가 보셨고, 흥하해운 급등, 대한해운 이등주 따라가고, 인성정보, 신화콘텍, 제이시스 메디칼, 빗셈전자, CNR 리서치를 차트 복귀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전장은 제가 당분간 계속해서 차트 복귀로 올려드리고요. 늘 뭐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가 10시 이전에는 차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니까 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기억을 해두세요. 지수 하락한다, 뭐 하락장일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